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 채널입니다. 오늘은 어느새 대한민국 시가총액 2위의 자리를 노리고 있는 카카오에 대해서 준비했는데요. 카카오가 국내 1위 인터넷 기업 네이버를 제치고 시가총액 3위 기업으로 올라선 뒤 그 자리를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네이버를 넘어선 것은 코스피 종가 기준으로 2010년 카카오톡 출시 이후 처음 있는 일인데요. 당분간 카카오와 네이버는 시총 3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대결을 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총 3위를 기록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시총 3위의 의미가 무엇이고 어떻게 카카오는 시총 3위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카카오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사실상 기나긴 박스권에서 주가가 횡보하며 흘러왔었습니다. 수년간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했었기 때문에 카카오라는 기업의 미래를 믿고 장기 투자한 개인 투자자는 거의 없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저 정도 기간을 횡보하면 아무리 믿었던 기업이어도 내가 잘못 판단한 게 아닐까? 상승하는 시점이 오기는 올까? 하는 의심이 들 만한 상황입니다. 카카오는 작년 코로나19 이후에 엄청나게 수혜를 받은 기업 중 하나인데요. 코로나19의 폭락적 영향도 거의 받지 않았었고, 코로나19 이후에 현재까지 1년 반 정도라는 시간 동안 400%가 넘도록 성장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작년 말까지는 150%가 성장했고, 올해만 벌써 100%가 넘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승자는 정말 오랜 기간 카카오라는 기업의 성장성과 미래의 가치를 믿고 적립식으로 꾸준하게 매수해온 투자자들입니다. 정말 극소수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고작 요 몇 달 자신이 투자한 기업의 주가가 행보한다고 손해를 봤다 하고 피해자라고 하고 온갖 불평, 불만 많은 투자자분들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주식 시장은 원래 이런 곳이고 인내심이 강한 투자자들만이 높은 성과를 챙겨가는 곳이라는 걸 깨닫지 못한다면 언제나 불평, 불만만 하면서 뒤늦게 상승장을 따라다니면서 쥐꼬리만한 성과만 챙겨가던가 아니면 엄청난 손실을 보면서 투자하게 될 거란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최근 본인 스스로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는지 본인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겠죠? 지난 4월 초반에 카카오는 액면 분할을 진행했었습니다. 지금의 높은 상승폭은 주가를 5분의 1로 액면 분할한 덕분이라는 의견도 많은데요. 주식의 액면가를 500원에서 100원으로 5분의 1로 분할했기 때문에 분할하기 전 한 주에 50만 원 정도 하던 주가가 한 주에 10만 원 선으로 낮아지니 투자자들이 투자하러 접근하기에 용이해졌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건 결과론적인 의견인 것 같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8년도에 50분의 1로 액면 분할한 후 오히려 주가는 마이너스 27%가량 큰 하락장을 받은 사례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액면 분할의 장점은 소액 주주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있는데요. 네이버도 2018년도에 5분의 1로 액면 분할한 이후 소액 주주의 수가 1.7배로 부쩍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의 개인 주주도 연말까지 최대 2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주식의 구매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카카오라는 기업이 앞으로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는 투자자들이 많아졌음을 의미합니다. 기업의 미래가 기대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어떤 계기일까요? 아마도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카카오의 금융 자회사들의 상장에 대한 기대감일 겁니다. 올해 하반기 기업 공개 시장에 최대 기대주로 꼽히는 기업은 바로 카카오의 대표 금융 자회사인 카카오뱅크입니다. 지난 17일 카카오뱅크가 한국거래소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제는 금융당국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상장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카카오뱅크는 2017년 7월 국내 두 번째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출범한 뒤 특유의 편리하다, 예쁘다, 싸다는 삼박자를 갖춰서 이용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최근 월간 활성 이용자는 1,300만 명에 달하는데요. 이는 매달 1,300만 명이 카카오뱅크를 이용하는 것으로 국내 모든 은행 가운데 단연 1위입니다. 기존 은행 중에서는 국민은행 스타뱅킹 애플리케이션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는데 월간 활성 이용자가 800만 명 수준입니다.
카카오뱅크 이용자가 1,300만 명이라는 사실로 본다면 차이가 엄청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연간 순이익 1,140억 원을 기록하면서 출범한 지 3년 6개월 만에 1,000억 원이 넘기는 성장세를 보여줬고,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건정성도 시중은행 중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카카오는 현재 다른 자회사들도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돈을 못 벌고 있는 기업들이 줄줄이 상장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올해 1분기 카카오는 사상 최대 실적을 냈는데요. 매출은 1조 2,580억 원, 영업이익은 1,57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어디에서 돈을 벌었냐면 대부분 신사업 부분에서 돈을 벌어들였는데요. 바로 카카오 모빌리티 택시 배출 확대와 카카오페이의 결제 거래액이 늘어난 데서 수익을 올린 것입니다. 요즘 무형자산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을 의미하는데요. 카카오나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 기업은 무형자산이 자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없는 고정자산으로 크게 영업권과 지식재산권으로 나뉩니다. 쉽게 말해서 브랜드 가치와 데이터,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네트워크 효과 등이 포함이 됩니다. 카카오와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 기업이 보유한 무궁무진한 데이터와 이용자 트래픽에 기초한 네트워크 효과 등이 모두 무형 자산에 속합니다. 현재 카카오와 네이버는 개발자를 뽑은 뒤에 컴퓨터 하나 주고 각종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용자를 모으고 있잖아요. 그것들이 전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서 돈이 발생하는 거고, 그것이 바로 무형 자산이 되는 겁니다. 미국 역시 미국 증시의 시총 1위에서 5위를 차지하는 기술주 빅테크 기업들인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닷컴, 구글, 페이스북 등은 모두 무형자산 비중이 큰 기업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새로운 독점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고, 네트워크 효과를 일으키면서 이용자들이 자신들의 서비스에 더욱 몰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들이 만들어내는 데이터 총량을 상상해 보면 전 세계 76억 명의 인구가 초당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뿜어내고 있을까요? 하지만 모두 눈에 보이지는 않는 무형 자산입니다. 그리고 많은 투자자분들은 이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 분산 투자하기 위해 미국 테크 탑10 ETF나 미국 팡플러스 ETF에 많이 투자하고 있기도 하죠. 시대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1975년 S&P 500 지수에서 유형 자산의 가치는 83%로 대부분을 차지했었으나 35년 만에 산업계가 바뀐 것입니다. 이미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S&P 500 내 무형 자산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고, 1995년도 무형 자산은 68%를 차지했으며 2005년도부터는 무형 자산의 비중이 계속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변해가고 있는데 여전히 카카오나 네이버에 의심을 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품을 만들어내는 유형자산의 기업도 아닌데 주가가 이렇게 높은 게 말이 되냐는 게 핵심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대의 변화에 빠르게 못 따라오는 분들이 그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우량 기업들의 변해가는 눈에 보이는 흐름도 그렇고 통계적인 수치로도 보여지고 있는데 단순 무형자산이라서 거품이라고 평가절하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카카오가 먼저 크게 치고 올라가고 있지만 네이버 역시 좋은 미래가 기대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삼성전자는 애초에 이미 덩치가 큰 기업이라 높은 성장성을 보고 투자한 게 아니고 안정적인 성장과 수익률 그리고 성장주 치고는 높은 배당의 매력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 요새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안 좋게 볼 만한 기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카카오는 시총 3위 자리에 앉은 다음 한동안 네이버와 3위 자리에서 엎치락 뒤치락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계속 상승하면서 오히려 시총 2위의 자리를 넘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2위 SK 하이닉스와의 시총 차이가 15조 안팎으로 줄어들었고 그 기세가 정말 무서운데요. 그래도 7월에 있을 자회사 상장으로 인해서 주가가 잠시 할인을 받으며 조정에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5년 정도 뒤에는 카카오와 네이버가 삼성전자의 뒤를 이어서 우리나라 시총 2위, 3위에 자리 잡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두 기업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새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카카오 때문에 카카오의 주주와 네이버의 주주, 삼성전자의 주주들끼리 서로 좋지 않은 평을 내리면서 헐뜯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럴 필요가 있나요? 모두 다 좋은 기업이고 좋은 기업들이 국내에 많이 나오는 것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좋습니다. 어느 한 곳에 몰빵 투자보다는 적절한 수준으로 분산 투자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장기 투자하기에 좋다고 생각되고요. 애초에 삼성전자와 같은 덩치가 큰 기업과 카카오와 같은 이제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기업과는 투자의 목적이 달라야 합니다. 저는 다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되니 서로 싸우거나 물어뜯고 험한 소리 하시면서 싸우지 마시고요. 내가 투자한 기업은 안 오르는데 옆 동네는 잘 오른다고 배아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도 있는 법이고요. 내가 선택해서 투자하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라면 반드시 좋은 결과로 보답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남은 하루 편안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길 바라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